가족 간 차용증, 증여 추정, 증여세 세무조사 주의하세요. 매달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는 분들이 가장 투명하게 세금을 내십니다. 원천 징수를 하죠. 그리고 4대 보험도 회사와 함께 또 납부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증여세 세무조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을 구매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인데요. 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 일단 결국에 하나입니다. 자금 출처예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벌고 카드값도 쓰고 생활비를 썼는데 얼마가 남을 거 아닙니까? 더하기 빼기죠. 근데 그 이상의 돈이 있으면 증여세를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투잡을 했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가지죠. 증여세 누락 또는 매출 누락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지금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고 토거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부동산 원 소명 또는 구청 소명 시 군구에서 보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5년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부당이득이나 탈세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10년도 볼 수 있고 10년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도 그랬고요. 뭐 자꾸 5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 5년만 넘으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에 AI 빅데이터로 다 적발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것들이에요. 증여라는 것이. 과거에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진 신고해서 가산세를 조금 줄여서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산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의 일이란 얘기예요. 과거의 문제를 지금 와서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사면서 차용증이라는 것을 뭐 그것만 쓰면 당연히 뭐 맞는키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차용증을 쓰시고 적당한 이율과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갚아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세청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으로 갚는지 계속 봅니다. 근데 보통 1년 정도 갚다가 아니면 아예 갚지도 않고 그냥 차용증만 쓰신 분들도 많은데요. 국세청은 갚을 때까지 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고 담당자들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을 본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를 과거에 받았다는 거,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ATM기로 계속 넣는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물어보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증여세 아니면 매출 누락, 아니면 소득 누락, 그러면 종소세를 내거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